자,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도 됩니다. 제대로 앉는 법은 다음에 가르쳐 드리니까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자, 크게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크게 끝까지 들여 마시고, 자, 따라서 들여 마셔요. 계속 들어와요. 자, 끝까지 들어왔죠?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거기서 한 번 더, 한 번 더 멈추고. 자, 지금 여러분이 하신 거는 의도된 호흡입니다. 자, 내가 들여 마셔야지. 호흡 훈련은 의도하지 않은 호흡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의도된 호흡 해봤죠? 내쉰 다음에는 호흡을 그냥 놔둡니다. 호흡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립니다. 내가 들여 마시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내가 내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즉, 나의 주의, attention, 주의를 내 호흡에 둡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들여 마셔야지, 내쉬어야지가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은 저절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너무 쉽죠? 이건 여러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신호등 기다리면서, 호흡 들어오네. 호흡 나가네. 여러분께서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방석을 뒤를 접어서 앉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 엉덩이가 이 무릎보다 이 엉덩이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엉덩이에서 무릎이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똑바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가 일직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이건 좀 큰 방석이어서 이 큰 방석이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접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높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쿠션이나 방석을 또는 베개 같은 것을 더 위에다 놓고 충분히 엉덩이를 높이셔서 이렇게 앉으시는 게 자세 바로 잡는 데 편합니다. 그럼 몸이 앞으로 좀 기울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이 발날부터 종아리 바깥쪽, 그다음에 무릎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이 다 바닥에 닿습니다. 이쪽도 다 바깥쪽이 바닥에 닿죠. 그래서 하체, 엉덩이와 허벅지와 이 종아리 바깥쪽과 이 발이 다 닿아 있는 느낌을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를 점점 피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뼈부터 이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쫙 일직선이 되는 느낌이 생깁니다. 처음 이런 자세를 우리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맨날 있다가 처음 똑바로 이렇게 앉으려면요, 좀 힘을 주셔야 돼요. 이 척추 기립근이나 뭐 복근에도 힘을 좀 주셔야 돼요. 명상은 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완하시기 전에 자세가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익숙하지 않을 때는 힘을 줘서라도 똑바로 일단 자세를 만듭니다. 그럼 긴장이 들어가겠죠? 내가 똑바로 됐나? 된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완을 합니다. 똑바른 상태에서 이완하기.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이완을 점점 시키는데 이렇게 명상을 또 하시다 보면 힘을 빼니까, 이완하니까 또 이렇게 자세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힘을 줘서라도, 긴장을 해서라도 올리고, 그 다음 또 힘 빼기. 그걸 반복하다 보면 완전히 똑바른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시거나 이러면은 복근에 힘 들어가고 몸 여기저기 긴장이 생깁니다. 의자에 앉아서 명상하실 때도 이 엉덩이 뼈, 좌골, 거기를 중심으로 좀 딱딱한 의자일수록 좋습니다. 너무 푹신한 의자는 또 자세가 흐트러져요. 약간 딱딱한 의자 바닥에 좀 의자 끝에, 앞에 앉는다, 사무실 같은 데서 앉는다 하는 느낌으로 앉으시고, 또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자꾸 반복해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이걸 강조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머리와 몸통이 연결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 그 부분의 근육들은, 즉 흉쇄유돌근, 승모근, 교근도 좀 연결돼 있고, 이 부분의 근육들은요, 변연계, 즉 편도체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요거를 뇌신경계라고 얘기합니다. 뇌신경계는 몸의 대부분의 부위는 척추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연결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머리 부분에 눈, 코, 입, 귀라든지 승모근이라든지 턱 근육, 혀, 밑 근육, 안구 움직이는 안구 근육, 그 다음에 이 심장이나 내장과 연결된 미주신경, 이런 것들은요, 뇌 밑바닥에 바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턱 근육 예를 들면 이 교근 같은 거는 감정 유발과 아주 직결됩니다. 이 이두근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위 여기를 좀 이완을 해야 되거든요. 명상하려면 여기 이완해야 돼요. 여기 이완하는 법은 뭘까요? 뭐냐면 내 머리와 몸통을 잘 연결시켜 놔야 돼요. 우리의 이 두개골 있죠? 이 머리통이라고 합시다. 내 머리통. 이 머리통은 내 몸통과 직접 닿아 있는 부위가 경추 1번, 일명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탄족의 하나죠. 이 지구 혼자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게, 그게 아틀라스예요. 그 별명이 아틀라스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경추 1번이 이 볼링공처럼 무거운 내 머리를 혼자 딱 떠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추 1번이 두개골과 직접 닿아 있는 면적은 거의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앞에 한 마디 한 마디 있죠. 그 정도 넓이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형국이냐면 내 손가락 2개 위에 볼링공 얹어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조그만 균형이 틀어지죠. 그럼 이 볼링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훅 쏟아지죠. 근데 내 머리통이 쏟아지지 않고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이 옆에 근육들이 엄청 잡아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불안한 구조예요. 우리 머리통과 몸통이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는. 그러면 이쪽을 이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머리통을 그 경추 1번 위에 잘 갖다 얹어놔야 됩니다. 함부로 기대거나 함부로 쏠리거나 이거 안 하고 똑바로 앉게. 그 자세가 바로 이 엉덩이를 높이고 똑바로 앉는 자세. 그게 명상의 기본 자세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발은 명상하려면 이렇게 이쪽에 올리고 또 이쪽 다리 이쪽에 올리고, 저는 잘 안 돼요. 네, 이게 잘 되는 분은 다리가 좀 얇고 길어야 돼요. 전 반대로 좀 두껍고
짧아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가부좌를 틀든지 아니면 뭐 반가부좌를 틀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명상의 효과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뭐를 해야 되냐면 다리를 편안하게 놓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절대 깨뜨리면 안 되는 거. 오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즉 경추 1번 위에 내 머리통. 자, 그러면 이게 균형 잡고 잘 내가 올라가 있나, 힘이 빠지나를 알아보시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경추 1번이 어디냐면 목뼈 1번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얘는 어떤 움직임에 관여하느냐. 고개를 들었다 놨다. 자, 경추 1번에 내가 잘 올려져 있나 이걸 보시려면 경추 1번이 어디 있나 아셔야 돼요. 높이가 여러분 콧구멍 바로 밑, 옆으로 가면 귓구멍 바로 근처, 뒤통수로 가면 톡 튀어나와 있는 뼈 있어요. 그 톡 튀어나와 있는 건 바로 밑. 거기 한 여기쯤에 목뼈 1번이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저 속에 여러분 머리통이 다 얹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태에서 힘을 빼고 힘을 완전히 빼고 뒤로 약간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앞으로 약간 힘을 줘서 이거 아니에요. 힘을 완전히 빼서 그래서 힘을 뺀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로 가다가 얘가 갑자기 힘을 완전히 빼면요 확 넘어가요.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가시다가 좋은 적 있죠? 네, 버스 타고 가다 확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래 깨죠? 그때 확 가는 그 느낌을 깨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의 여기 긴장이 완전히 이완된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은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계속 잡고 있거든요. 저는 좀 느낌이 옵니다. 이 정도 가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얹어져 있구나. 요게 바르게 앉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잘 얹어놓은 상태에서 자, 오늘도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편안히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의도적인 호흡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크게 가슴을 꽉 채울 정도로 크게 숨을 들여 마시고 끝까지 들여 마신 상태에서 한 번 더 멈추고 이완이 되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쫙 들여 마시고 또 들여 마시고 멈추고 이완. 자, 세 번째 쭉 들여 마셨다 이완. 각자 한번 해보세요. 자, 편안하게 이완하시고 숨이 나가면 이제부터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제 내 호흡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호흡을 한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놔둬도 들숨은 들어옵니다. 날숨은 나갑니다. 나는 다만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편안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호흡은 늘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내 호흡이라는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알아차림의 능력입니다. 호흡은 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한 호흡 알아차리는 건 쉬운데 두 번째 호흡 또 알아차리고 세 번째 호흡 또 알아차리고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외부 사건에 내 주의를 돌리는 바깥의 사물로 내 주의를 보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저게 뭐지? 또 내일 내가 뭐 해야 되지? 어제는 뭐 했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내 주의가 옮아갑니다. 과거 일로, 미래 일로.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게 되죠. 그러면 호흡을 놓칩니다. 한 30초 지나면 여러분 호흡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실패냐?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아, 내가 호흡을 놓쳤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나의 주의를 다시 내 호흡으로 가져와서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알아차리면 됩니다. 오늘은 뇌신경계 이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면 소통 명상의 기본은 호흡입니다. 다시 호흡에 내 주의를 가져갑니다. 한번 크게 들여 마셨다가 편안히 놓고 오늘은 한 번만 할게요. 의도된 명상 한 번. 그 다음에 호흡을 그냥 바라봅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알아차립니다. 호흡에 계속 주의를 두신 상태에서 내 눈에 힘을 뺍니다. 안구 근육 이완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요. 잠깐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아니면 뜨고 하셔도 돼요. 왼쪽 끝을 봤다가 오른쪽 끝을 봤다가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사선으로 왼쪽 위 봤다가 오른쪽 아래 봤다가 오른쪽 위 봤다가 왼쪽 아래. 자, 방향이 좌우 상하 대각선 대각선. 그리고 한 바퀴 눈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고. 그러면 여러분 안구 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3, 4, 6번 근육을 다 뇌신경계 3번, 4번, 6번 안구 근육에 가장 많이 뇌신경계가 몰려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한번 쓴 거예요. 그리고 놔두면 이완이 됩니다. 자, 천천히 호흡하면서 눈동자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대각선, 대각선. 한 번 더 대각선, 대각선. 크게 원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또 크게 원을 돌리고. 자, 안구 근육 이완. 그 다음에 턱에 힘을 뺍니다. 아래턱이 툭 떨어져야 돼요. 입을 너무 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싫다. 그러시면 입술은 닿아도 돼요. 입술만 살짝 닿고 윗니와 아랫니가 이렇게 툭 떨어져야 돼요. 교근에 힘을 빼보세요. 천천히 호흡이 빠져나갈 때 턱 근육의 힘을 빼보세요. 온몸에 편안한 기운이 쫙 퍼지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이완되면 자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세 한번 똑바로 잡고 또 호흡을 내쉴 때 턱 근육 이완. 자, 이제는 얼굴 근육 전체에 힘을 빼보겠습니다. 눈썹 주변, 이마, 내 뺨, 내 관자놀이, 귀 주변, 두피까지도, 머리 전체. 호흡을 내쉴 때마다 계속 이완합니다. 자, 이제는 목의 이완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들여 마실 때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천천히 내쉬면서는 오른쪽. 너무 힘주지 마시고 이완이 목적이니까 호흡의 주의를 가진 상태에서 왼쪽으로 들여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왼쪽으로 들여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자, 다시 얼굴 정면. 그 상태에서 목의 힘을 계속 뺍니다. 자, 이번에는 승모근의 이완. 승모근의 이완은 이 어깨 끝, 견봉이라고도 하죠. 이 어깨 끝이 내려가는 느낌. 힘을 줘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 어깨가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따뜻한 햇볕이 내 양쪽 어깨에 떨어집니다. 얼음처럼 굳었던 나의 양쪽 어깨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내 어깨가 실제로 내려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호흡이 빠져나갈 때 더 내려갑니다. 옆구리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힘을 빼고 입속에 내 혀 밑근육도 이완. 일명 존2 훈련이라고도 하죠. 심박수, 최대 심박수의 65% 내외? 그 정도. 그러니까 약한 강도의 운동이에요. 아주 천천히 달리거나 빨리 걷는 정도?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심장박동이 이상하게 뛰는 신호를 우리 뇌는 받아들여서 불안감이나 분노를 느낍니다. 즉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로 우리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심박수를 올려서 계속 운동을 해주면 평소 가만히 있을 때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더 천천히 뛰고 또 느리게 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감이 가라앉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불안장애나 트라우마로 또는 공황장애 이런 불안장애의 다 종류죠. 그런 불안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신과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약을 처방할까요? 정신과에서 심장약을 처방합니다. 심장을 천천히 뛰거나 혈압약, 심장을 살살 뛰게 하는 약. 그럼 심장을 천천히 뛰고 살살 뛰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지? 불안감을 낮춰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 먹어서 심장 천천히 뛰게 하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을 해서 그 결과 내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됐다. 그러면 그 효과는 몸도 튼튼해지지만 불안감, 분노가 쫙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앉아서 하는 게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나는 허리도 아프고 앉아서 명상하는 게 아무래도 불편해.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명상법을 비록 이렇게 앉아서 가르쳐 드리지만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뭐 호흡을 알아차려라 등등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가르쳐 드릴 텐데 그거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달리기 하면서 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꼭 앉아서 해야만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호흡 명상 하나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한 번 더 멈췄다가 자, 이제 호흡을 놔둡니다. 나는 그저 호흡을 알아차릴 뿐. 그런데 호흡을 알아차리라니 주의를 어디에 둬야 되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오랜 전부터 이 호흡 명상에서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테크닉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 코끝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코로 들여 마신다고 할 때, 또 코로 내쉰다고 할 때, 들숨, 공기가 들어올 때 코끝을 스치는 지점이 있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일명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즉 공기가 닿는 곳. 그 접촉점, 여러분 코끝에 집중하세요. 들숨은 시원하고 차가운 공기가 약간 빠르게 들어옵니다. 날숨은 약간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가 좀 천천히 나갑니다. 그리고
들숨의 접촉점과 여기 이렇게 이 느낌이구나. 날숨의 접촉점과 여기 이렇게 이 느낌 달라요. 그 차이에 또 집중합니다. 들숨 한 번, 이런 느낌, 날숨 한 번, 접촉점 집중 다르죠? 또 놀라운 것은 자, 지금 들여 마셨죠? 이 느낌 내쉬고 또 들여 마셔 보세요. 또 달라요. 한 호흡 한 호흡 늘 새롭습니다. 한 호흡 한 호흡 접촉점에 집중하면서 계속 호흡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똑바로 앉으셔가지고요. 먼저 우리는 호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도적인 호흡 한번 하시고 끝까지 들여 마시고 폐가 꽉 차도록 들여 마시고 한 번 더 멈췄다가 이완하면서 내쉽니다. 그리고 호흡을 내버려 둡니다. 먼저 여러분의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갑니다. 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주의를 천천히 여러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심장 박동으로 가져갑니다. 내 심장이 어디에 있죠? 네, 가슴에 있죠. 왼쪽에 있어요. 우리 다 알죠? 어디 있냐면 내 가슴 속에 왼쪽에 있는데 그 갈비뼈 안에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 근육 덩어리이자 신경세포 덩어리인 그 심장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먼저 심막이라는 두 겹의 꽤 두꺼운 막에 둘러싸여서 그 심막 끝에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있으면 인대 하나는 저 목뼈, 그다음에 저 흉추 뒤에 그 아래, 경추 아래 거기에 달라붙어 있고 이 앞부분은 이 가운데 가슴뼈 있잖아요. 가슴뼈 밑에와 가슴뼈 위에 달라붙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횡격막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그러면 호흡을 들여 마시면 횡격막이 내려가는 겁니다. 긴장을 풀면 횡격막이 올라옵니다. 횡격막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이완한 상태예요. 다시 숨을 내려쉬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내려가니까 이 흉부, 가슴에 빈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져서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횡격막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그 자극이 우리 심장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 겁니다. 천천히 호흡함으로써 야, 심장아, 그렇게 성급하게 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은 천천히 호흡하면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써 내 심장 박동을 느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심장 박동 느껴보려면 어떻게 해요? 맥박을 짚죠, 보통 손목.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맥박 안 짚을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똑바로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이게 잘 안 느껴지는데, 네, 잘 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몸의 긴장을 더 푸시고 더 고요함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주의는 지금 심장 주변에 있겠죠? 심장 박동을 느껴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심장 박동 근처, 즉 내 왼쪽 가슴 근처에서는 오히려 잘 안 느껴집니다. 그거보다는 내 목 주변, 내 코 주변, 또는 내 배 가운데, 또는 등 뒤, 얼굴 주변, 이런 데서 뭔가 툭툭 하는 게 느껴집니다. 즉 심장이 탕 한 번 뛸 때마다 동맥으로 혈액이 축축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잘 느껴집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얼굴에 한번 집중해보고 목에 한번 집중해보고 내 배에 한번 집중해보면서 심장의 박동을 느껴봅니다. 잘 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잘 안 되시면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 몸 저 아래 어딘가에 느껴지는 그 리듬,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 미세한 걸 찾아가 보세요. 이 심박인지 훈련은 불안감을 완화하는데 특히 효능이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불안하시고 걱정이 몰려오실 때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여러분의 심장을, 심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르게 눕는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요걸 좀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침대에서 실제로 주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편안하게 눕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대 위에 눕지 마시고요. 단단한 바닥에 누우세요. 얇은 요가 매트나 아주 얇은 담요 하나 까셔도 되고 그것도 없이 그냥 바닥에 누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베개는 없이 하는 게 더 좋아요. 베개 없이 그냥 한번 누워보세요.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수건 있죠? 세수수건. 그걸 한 번, 두 번 정도 접는 한 2cm의 높이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한번 베개를 만들어서 아주 낮게 일단 해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 팔과 다리는 약간 몸통에서 약간 벌어지는, 그게 가장 이완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손의 위치는 한 여기 정도? 누워서 이 몸통이 여기 있으면 이 정도?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우면요. 이게 발바닥이면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손을 여기다 놨어요. 누워서. 그리고 손을 약간 돌려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신 다음에 약간 돌려보면 이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이 각도가. 턱은 약간 당겼다가
약간 들었다가 하면서 내 목에, 어깨에 긴장이 잘 풀어지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 고개도요, 약간 왼쪽, 약간 오른쪽, 한 1, 2cm 정도, 조금만 약간씩 움직이면서 가장 편안한 걸 찾아가면서 이 목 주변, 어깨 주변의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자, 또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내 양쪽 어깨가 바닥면으로 툭 떨어지게 해보세요. 툭 떨어지게. 그리고 나서 어깨가 내 발바닥 쪽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게. 즉 제가 지금 앉아 있지만 이 뒤가 누운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뒤로 아래로. 그렇죠? 누워서 뒤로 아래로 이 느낌입니다. 뒤로 아래로 하고 나서 힘 쭉 빼기. 그러면 어깨가 툭 떨어질 겁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바닥 아래쪽으로도 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뒤꿈치를 중심으로 발을 약간 움직이면서 발을 약간 움직이면 그 움직임의 느낌이 내 다리를 타고 허리까지 올라올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배운 호흡 알아차리기를 이 상태로 합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 상태에서 접촉점, 코끝 알아차리기 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심박 알아차리기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는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수면 유도 명상의 아주 대표적인 바디 스캔 명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바디 스캔은 그야말로 바디는 몸이고요. 스캔은 이렇게 훑어본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쭉 훑어보는 겁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면서 먼저 내 몸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 바닥에 닿아 있죠? 어떻게 닿아 있나? 내 마음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몸이 바닥에 어떻게 닿아 있지? 아, 발뒤꿈치 닿아 있죠? 그 느낌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닿아 있어요? 네, 종아리가 닿아 있을 겁니다. 무릎 뒤는 떠 있고 다시 허벅지 윗부분과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죠. 허리 부분은 떠 있고 다시 등이 닿아 있고, 목 뒷부분은 떠 있고 다시 뒤통수가 닿아 있고, 어깨는 어떻게 닿아 있지? 내 팔은, 내 손은. 자, 이제 잠깐 상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커다란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욕탕 안에는 짙은 잉크가, 파란색 잉크가 가득 차 있어요. 네, 거기에 몸을 푹 담궈요. 파란색 잉크에. 그래서 걸어 나와서 지금 바닥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운 대로, 즉 몸이 바닥에 닿는 부분이 파란색 잉크 자국이 생기겠죠. 그 파란색 잉크로 어떤 모양이 생길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니다.
자, 이제 파란 잉크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따뜻한 햇살 아래 누워 계십니다. 햇살이 너무 환하고 따뜻해서 커다란 파라솔 펼쳐놓고 그 그늘 아래 여러분은 누워 계십니다. 천천히 나의 주의를 내 발로 가져갑니다. 내 오른발의 느낌. 오른발에서도 내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집중해 보세요. 발가락을 꼬물꼬물 움직이진 마시고 그냥 발가락에 이런 느낌이 있구나.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까지. 발가락 하나하나에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이제 천천히 여러분의 주의를 여러분의 발등으로 옮겨갑니다. 내 발등이 느낌이 이렇구나. 내 발바닥은, 내 발뒤꿈치의 느낌은 이렇구나.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 오른 발목, 복숭아뼈 느껴봅니다. 천천히 내 오른쪽 종아리와 무릎을 느껴봅니다. 내가 내 주의를 오른발에 가져갔다가 오른쪽 무릎으로 올라오면 햇빛도 파라솔 그늘 속으로 싹 들어옵니다. 내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 몸의 부위부위가 따뜻해집니다. 이제 내 오른쪽 허벅지, 앞면, 뒷면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햇빛이 따라 올라오고 내 오른쪽 허벅지가 따뜻해집니다. 오른쪽 골반과 엉덩이까지 따뜻해집니다.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어깨까지가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오른쪽 팔을 타고 손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 팔 전체가, 내 팔꿈치가, 내 손목이, 오른팔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이제 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의 느낌 잘 느껴보면 어느새 내 손이 손등, 손바닥까지 따뜻해집니다. 이제 천천히 나의 주의를
내 왼쪽 발로 가져갑니다. 내 왼쪽 발도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환한 햇살이 내 왼쪽 발에 싹 비추기 시작합니다. 나는 마음의 눈으로 왼쪽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그리고 새끼발가락까지 생생하게 알아차립니다. 마음의 눈으로 발바닥과 발꿈치와 발등까지 잘 살펴보면 이제 내 발 전체가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이제 내 왼쪽 종아리와 무릎까지 따뜻해집니다. 내 왼쪽 허벅지 앞면, 뒷면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이제 내 왼쪽 발과 왼쪽 다리 전체가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내 왼쪽 골반, 왼쪽 엉덩이, 왼쪽 허리, 옆구리, 겨드랑이까지 따뜻한 기운이 계속 올라옵니다. 내 왼쪽 어깨도 편안해지고 편안한 따뜻한 기운이 내 왼팔 전체로, 팔꿈치로, 손목으로 퍼져갑니다. 내 왼손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까지 편안해집니다. 이제 내 왼쪽 발, 다리, 옆면, 팔, 왼손까지 다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나의 배도 편안하고 나의 온몸이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이완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도적으로 크게 한번 들이쉽니다. 한 번 더 들이쉬고 더 멈췄다가 내쉬고. 자, 여러분 혼자 하실 때는 이걸 두어 번 반복하셔도 좋고요. 자, 이제 반복했다고 치고 이제 호흡을 내버려 둡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반복했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들숨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aware. 나가면 나가는구나 알아차리세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올 때 횡격막이 내려갑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벌어집니다. 들이마시면 이 횡격막 이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 부위에 흉곽에 공간이 넓어져서 기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호흡이 들어옵니다. 횡격막은 근육의 막인데 일종의 수축되면서 내려갑니다. 그게 우리 들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 내려가요. 가운데가
놓으면 이완되면서 얘가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그게 날숨입니다. 자, 그걸 느껴보세요. 자, 들이마시면 내려가고, 내쉬면 올라오고. 좀 다른데 여러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보통 들여마셔 그러면 이렇게 손도 들고 어깨도 들고 이렇게 들잖아요. 내쉬어 이렇게 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균형을 잡는 강력한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 중심 가운데 저 속에 있는 횡격막이 내려가려면 이 몸통 주변은 올라와야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얘를 잘 내리기 위한 겁니다. 자, 들여마실 때 내려간다. 올라온다. 그걸 느끼시고,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 들여마실 때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면 어깨에다가 집중하셔도 돼요. 자, 들어오는 걸 올라왔다가, 내가는 걸 내려갔다. 자, 올라왔다, 내려갔다. 횡격막 움직임에 집중하실 분은 들숨에 내려가고, 날숨에 올라오고. 그것도 되고요. 내 몸통이나 어깨에 집중하실 분은 들숨에 올라오고, 날숨에 내려가고. 그걸 계속 반복하세요. 고요하게 천천히 반복하세요. 횡격막 중심으로 일단 전 하겠습니다. 들숨에 내려가, 날숨에 올라와. 자, 내려가죠? 올라와요.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던 게 올라오고, 올라가던 게 내려가고, 그 바뀌는 지점. 옛날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죠? 최고점, 최저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그 바뀌는 점은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울기가 제로입니다. 자, 들숨, 날숨. 자, 여러분은 들숨, 날숨 따라가다가 어디에 집중해요? 그 사이. 들숨이 날숨으로 바뀌는 그 지점. 짧아요. 찰나 같아요.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난 안 되지? 당연해요. 처음 하시면. 그래도 그 찰나, 거기에 계속 집중해 보세요. 잘 안 된다 그러면 먼저 하나만 하세요. 들숨이 날숨으로 바뀌는 그 지점. 거기만 먼저 집중해 보세요.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계속 하는 겁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지만 처음에는 들숨이 날숨으로. 그 바뀌는 지점에는 들숨도 없고 날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나는 들숨을 따라가요. 들숨 대상이에요. 이게 들어오지, 따라가요. 이제 나가는구나. 이 두 대상 사이 아무것도 없음에 집중합니다. 계속 반복하면 묘하게 이거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어떡하냐면 일단 편법으로 숨을 잠깐 멈추세요. 들숨 하고 1초 정도 멈추세요. 자, 짧게 들숨 1초 잠깐 멈췄다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멈추는 1초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세요. 멈춰. 그러면 이게 왜 좀 곤란하냐면 멈춤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간격이 아니에요. 잠시 편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잠시 멈추는 걸 1초씩 멈추면서 하다가 되네? 그러면 줄이세요. 0.5초. 목표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집중. 0.5초도 잘 돼요. 그럼 또 줄이세요. 0.3초, 2초. 그 다음에 그거 없애고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나가는 그 전환점. 그 찰나, 그 잠깐의 순간. 계속 집중하면요. 여러분, 그 찰나가 어느 순간에 길게 느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그 찰나에 편안하게 머무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자, 들숨, 날숨 계속 알아차리면서요. 그 전환점에 강력하게 집중해 보세요. 들숨도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날숨도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호흡은 계속 지금 여기. 우리를 현존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그 간격, 들숨과 날숨의 간격, 그건 마치 영원한 지금, eternal now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편안하게 머무르시면 순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오, 지금 난 이 시간, 이 공간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예, 굉장히. 아니야, 이건 꽃이 아니야. 이게 진정한 꽃이다. 예술을 넘다. 우하연. 먼저 집중해서 이 종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종소리가 지금 대상입니다. 근데 이 종소리는요, 점점 작아지죠. 네, 점점 작아집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좀 지나면 이게 종소리가 아직 있나 없나? 그 미묘한 그 지점까지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어디에 딱 끝나지가 않아요. 자, 이 종소리는 이런 박수 소리, 이런 박수 소리랑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딱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있고 없고. 근데 얘는 종소리는 있는데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대상 없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종소리를 들으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더 집중하세요.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있나 없나? 있는 것 같아요. 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인식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인식 대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도 계속 인식. 그러면 여러분은 종소리가 있던 텅 빈 그 자리, 고요함을 듣게 됩니다. 사실 고요함은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만 들을 수 있죠. 고요함은 듣는 게 아닙니다. 고요함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아, 이제 고요하구나.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텅 빈 걸 알아차리게 하는, 우리를 텅 빈 알아차림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묘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종소리를 충분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실 일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가 없어진 그 고요함에서도 계속 들으려고 하세요. 즉, 주의 집중을 놓치지 마세요. 오히려 주의 집중을 더
올린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자, 준비되셨죠? 이제 시작합니다. 종소리가 작아질수록 더 집중. 아직 있어요? 더 집중. 아직 있어요? 더 집중. 고요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은 소리를 듣는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음, 고요함을 듣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아, 종소리가 있었다 없어지니까 고요함이 떠오르네. 고요함이 펼쳐지네.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고요함은 종소리 이전에도 있었고, 종소리 함께, 그 소리 이면, 뒷면에도 있었고, 종소리 끝나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즉, 고요함은 계속 있습니다. 다만 소리가 일시적으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소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고 싶은 겁니다. 이 종소리가 가리고 있는데 없어지니까 느껴지는 고요함. 근데 종소리와 함께 있는 고요함. 종소리가 생기기 전에 있던 고요함 쭉 있거든요. 그걸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소리 전의 고요함. 종소리가 생겨도 그 뒤에 고요함은 여전히 있고 있구나. 그 고요함이 더 잘 느껴지는구나. 종소리에 계속 집중하시면서 고요함을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고요함 덕분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쉼표가 있어야 돼요. 이 종소리를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종소리 전후에 있는 고요함이 있어야 종소리를 알아차립니다. 고요함이 없다면, 여러 가지 소리로 꽉 차 있다면 이 종소리는 아예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라는 존재의 이면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고요함을 잠시 가리죠. 그러니까 종소리가 딱 생기는 순간 우리는 고요함을 못 느껴요? 못 알아차려요? 소리만 알아차려요? 그렇지만 이 소리는 원래 있는 변함없는 고요함을 잠시 가릴 뿐 없애거나 파괴하지 못합니다. 고요함은 절대 불변입니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건 소리뿐입니다. 그리고 종소리 사라지면 고요함을 알아차린다고 그랬죠? 고요함이 어디에 있나요? 소리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즉 모든 소리는 우리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로 듣고 바깥에 존재해요. 고요함은 그것도 바깥에 존재할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는 소리만 존재하죠. 바깥에는. 고요함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이 막 시끄럽죠.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생각도 많고 고요함을 못 느낍니다. 고요함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진짜 자아의 본질입니다. 자, 종소리 있다가 사라지죠. 변하지 않는 건 고요함이죠. 이 관계는, 즉 소리와 고요함의 관계는 어떤 사물과 공간 간의 관계와 같습니다. 고요함은 곧 텅 비어 있음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런 사물이 있어요, 지금. 얘는 이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죠. 당연히 텅 빈 공간이 있어야 얘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움직이면 이 공간 차지하고 여기는 그냥 있죠. 자,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죠. 텅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방석도 존재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공간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물들은 이 공간을 잠시 가렸다가 누가 사라질까요? 이 사물이 언젠가는 사라지죠. 이 공간은 안 사라져요. 원래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어느 방 안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방 벽을 보세요. 네, 이 벽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예를 들어 제 손바닥을 방 벽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벽 바깥의 공간이 있고 벽 안에 실내 공간이 있어요. 두 개 별도인가요? 아니요. 벽이라는 사물이 잠시 그 공간을 임의로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공간과 이 공간은 완벽하게 동일한 공간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잠시 있는 건 뭐죠? 벽이라는 사물. 이거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100년, 200년? 또 안 가서 없어지죠. 그럼 이 공간은 그냥 있게 마련인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 공간을, 제 앞에 있는 공간을 나눴어요. 제 손으로. 자, 내 손 왼쪽 공간, 내 손 오른쪽 공간. 별도 공간인가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제 앞에 이 공간 있죠? 이 공간과 지금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공간, 하나의 공간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간하고 우리가 하늘 봤을 때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저 하늘에 있는 우주 공간하고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공간은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비어 있는 공간 덕분에 온갖 사물들이 잠시 떠올랐다 없어졌다 떠올랐다 없어졌다 하죠. 마찬가지예요. 고요함은 한 덩어리입니다. 어느 음악에서의 쉼표의 고요함과 이 종소리 끝난 뒤에 고요함과 다른 종소리 끝난 다음에 고요함, 그 고요함이 다 다른가요? 아니요. 고요함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텅 비어 있으면 공간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하냐면 우리 내면의 본질은 이런 텅 비어 있음과 이런 고요함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지?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명상하실 때 온갖 기억과 온갖 감정과 온갖 생각이 떠오르죠. 네, 내 안에 생각이 많아요. 내 안에 감정이 많아요. 그거 다 뭐죠? 그거 다 일종의 소음이고 일종의 이런 사물들입니다. 대상들이에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떠오를 수 있는 건 내 안에 텅 빈 공간이 있어서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얘는 다 사라져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진짜 본질로서의 여러분은 뭘까요? 고요함이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내 생각이 떠올라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공간이 나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이 고요함이 그게 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의 고요함과 저 속의 고요함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요함과 저의 고요함, 우리 모두의 고요함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텅 비어 있음과 나의 텅 비어 있음, 내 공간과 여러분의 공간,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를 통해서 그 깊은 고요함, 그걸 계속 알아차려 보도록 하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 고요함 알아차리세요. 고요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고요함입니다. 텅 빈 고요함입니다. 지금까지 종소리 격관 명상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요걸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난 괜찮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인식하시면 돼요. 내가 굉장히 어떤 힘들고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면요 당연하지. 나만 그렇겠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너 힘들만 해 라고 제가 이름이 김주환이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주환아 너 힘들만 해. 이렇게 명상도 가르치고 강의하고 고생이 많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갖고 내가 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못하냐면 의무 교육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의무 교육의 교육 이데올로기나 그 패턴은 뭐냐면 넌 이걸 못해. 넌 이걸 못해. 그러니까 너 반성해. 그래서 자꾸 자기를 비판하고 막 들들 볶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어 라는 걸 막연히 느끼지 난 힘들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요 명상을 할 때만큼은 아이고 힘들다 인정을 하세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고 나만 힘든 건 아니지. 그래서 타인과의 연대감을 느끼세요. 사람이 힘들 때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만 이래 그럼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나만 이런 건 아닐 거야. 그리고요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여요. 멀쩡해 보여도 저마다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타인을 대하는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내가 옳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친절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걸 자꾸 생각해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Being right. 내가 옳아. I am right. 그러니까 내가 옳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being kind. 내가 친절한가?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친절하면 다른 사람이 이익일 것 같죠? 아니, 그게 내 이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loving kindness,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내가 편안해집니다. 자, 우리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자세를 취합니다. 감정은 우리 몸의 문제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정한 몸의 상태를 가져옵니다. 그거를 방어적이고 이런 건데, 두렵거나 화가 날 때도 그래요.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승모근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디를 가릴까요? 내 힘들면 여기를 가려요. 이쪽을 손으로 여기 가린다고요. 그걸 좀 풀어주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앉아서. 자, 우리의 기본 자세는 뭐죠? 네, 호흡이죠. 호흡 명상 시작하시는 건 이제 다 아니까, 자, 먼저 호흡 명상으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한동안 호흡 명상을 하다가 나의 힘듦, 아이고 고생이 많다, 좀 달래주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여러분의 오른손을 쫙 드세요. 손을 드는데, 손을 든다기보다도 여기를 펴내는 거예요. 내 겨드랑이 이쪽 옆구리 있죠?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를 쫙 이쪽으로 드러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어 자세의 반대예요. 나의 약함, 나 힘들어 어려운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나 그래 힘들어. 쭉 여기가 쭉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에 내 어려움,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번뇌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요. 걔를 이렇게 천천히 설설 풀어줘도 되고요. 느낌대로 하세요. 이렇게 좀 쓰다듬어 줄까? 아이고 고생이 많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한 팔 들고 있으면 팔 아프잖아요. 그럼 반대판 또 쭉 펴주면서 이걸 여기를 또 달래주세요. 이걸 몇 번 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뭉클한 감정이 훅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여기 무슨 감정이 있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달래고 풀어보세요. 또 이쪽으로. 느낌이 뭐냐면 보살펴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 옆구리에 감추고 있던 나의 오래된 고통, 번민, 분노, 두려움, 이걸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좀 안아주세요. 손 이제 드는 걸 내리고, 아까 거기 있죠? 거길 손을 이렇게 넣어서, 그 다음에 그 오른손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안아주세요. 자연스럽게 고개는 약간 떨어지고, 호흡은 놔주면서 내가 나를 진심으로 달래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나를 달래주는 경험 참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요. 이제 하세요. 내가 나를 달래주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도 하죠.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멍청하고, 엄청나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왜 그런 잘못을 했지?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아주 엄청난 실수나 잘못을 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가서 우리는 어떡하죠? 위로해 주죠.
첫 마디가 야, 힘들지. 친구한테 괜찮아. 야, 그 회사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야, 그 회사에서 널 뭐라고 그러겠냐? 아, 그러면 그 회사 나쁜 회사지. 아, 차라리 때려치고 딴 회사로 옮겨라. 그게 너한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넌 어디든지 가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친구를 격려해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어떠죠? 나는 친구가 그 잘못을 하면 친구 위로해줘요. 근데 내가 그 잘못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휴 하고 자기를 위로커녕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자기 비판, 자기 비난, 심지어 자기 혐오까지 해요. 그래서 마음 근력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원칙을 하나 세우세요. 뭐냐면 내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 절친, 베프가 된다. 그래서 내 절친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위로해 주듯이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나를 위로해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는 나의 절친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속으로 2번씩 따라하세요. 제가 한 문장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2번, 내키면 3번 따라 해도 돼요. 자, 마음속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아무개 또는 아무개야, 주하나 이런 식으로 아무개야 부르고 마음속으로 하세요. 아무개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 그럼 마음속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주하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이제 아시겠죠? 한 번 더. 이름 부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늘 건강하기를. 늘 행복하기를. 자, 마음속으로 3문장 따라 하셨죠? 앞으로 수시로 이걸 하세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늘 건강하기를, 늘 행복하기를. 나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 사람 떠올리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도 좋고, 자녀, 배우자, 부모님, 누구도 좋아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한쪽 손을 이렇게 가슴에 올려놓고 해도 됩니다. 오른손을 올려놓고 왼손을 올려놓고, 그럼 더 잘 돼요. 또는 편하면 왼손을 올려놓고, 이거 해보세요. 왼손에 오른손, 오른손에 왼손, 어느 게 더 편하지? 어느 게 더 나의 진심이 전해지나? 자, 자세를 잡으셨어요? 자, 그 상태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자, 마음속으로 2번 또는 3번 따라하세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늘 건강하기를. 항상 행복하기를. 자,
이걸 하신다면 두 번째로 소중한 사람,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소중한 사람 떠올리고 똑같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속으로 두 번, 세 번, 늘 건강하기를, 늘 행복하기를, 이걸 계속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 계속 기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은 뭘로 하죠? 네, 호흡 명상으로 하죠. 차분하게 똑바로 앉으셔서 호흡을 쫙 의도적으로 끝까지 들어 마셨다가 쫙 내쉬고, 자,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보통 3세 반 이후가, 만 3세 반 이후가 떠오를 겁니다. 난 돌상도 떠오르는데, 난 2살도 기억나는데, 그거 꿈일 가능성이 또 커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Theory of Mind, TOM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론이라든지 이 역지사지의 능력이라든지 입장 바꿔놓기 능력이라든지 해서 셀프와 아더를 구분하는 능력, 그때 자아의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기억이 남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만 3세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 3세 반, 한 4살, 5살쯤 되겠죠? 기억나세요? 가장 어린 시절, 귀여운 어린 나.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있었던 어떤 현장, 그때 거기, 요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때 나를 예뻐해 줬던 엄마. 실제로 엄마가 나를 안아줬거나 엄마가 나한테 뭐 맛있는 걸 줬거나 했던 그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가장 어린 시절의 나, 그 어린 시절의 나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던 엄마. 내 모습은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 어린 시절에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그 젊은 시절의 엄마.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이 순간의 엄마는 편찮으실 수도 있고, 뭐 병원에 계실 수도 있고, 나랑 싸웠을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의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를 예뻐하셨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적어도 나 때문에 24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포유동물과 달리 출산을 엄청나게 일찍 합니다. 다른 포유류라면, 그 평균이라면 우리는 엄마 뱃속에 20개월은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즉, 돌 때쯤 태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인간만 엄청 일찍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침팬지도 태어나자마자 어린 시절의 뇌에서 다 큰 다음에 뇌가 2배 커집니다. 인간은 무려 4배가 커집니다. 인간은 전체 뇌신경망에
6분의 5가 출생 이후에 형성됩니다. 즉,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생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애슐리 몬타규 같은 학자는 태어나서 돌까지의 기간을 제2의 임신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큼 철저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태어나서 첫 1년간 24시간 누군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지금 이 명상을 하시는 여러분 살아계시죠?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낳아주신 게 문제가 아니라 낳은 다음에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신 그분. 자, 그 1살, 2살은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니까 감사가 잘 안 일어나고 한 3살, 4살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애 키우느라 그 고생하셨을 그 젊은 엄마에게 이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자, 마음속으로 2번씩 또는 3번씩 따라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엄마가 잘 보살펴 주셔서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계속 진심으로 반복해서 감사하세요.